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아고라 진행을 맡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입니다. AI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처음 딱 떠올리실까요? 어떤 생각을 하시던 최근에 들어서요. AI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른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내한을 했었죠. 뭐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 또 에피소드도 만들고 돌아갔는데요. 사실 AI 하면 뭐 GPU를 얼마나 국가에서 사기로 했다. 이런 예산 또 인프라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들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AI가 어디에 이용되지? 어디서 이용되지? 또 유용하게 활용될까?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혹시 속하실지 모르겠어요. AI 너무 먼 얘기야. TV 또 아니면 기사에서만 나오고 난 아직 관심도 없어. 이런 편이실지 아니면 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친구들이 뭐 한다는데 내 핸드폰에도 있다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또 함께 도전하시는 편이신죠. 어떤 편이시던 간에 이미 이 AI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은 이제 생성형 AI 이렇게 얘기하죠. 경험이 있으시던 없으시던 챗 GPT 또 제미나이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무실에서요. 채씨에게 물어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요. 오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네 분을 모시고 일상생활에서의 AI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AI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분 바쁜 시간 또 여러 일을 하고 계신데 모셨어요. 적극적으로 또 말씀을 부탁드리고 너무나 환영합니다. 일단 네 분 소개를 또 제가 잠깐 해드리고요. 개인 소개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드리면 서준혁님이세요. 네, 일단 서준혁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혁이라고 하고요. 연세대학교 3학년 인공지능학과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학과. 네네. 네, 아예 그냥 AI에 관련된 학과 이름이 네네. 요즘에 있군요. 네. 네, 그럼 지금 3학년이시고. 네, 3학년입니다. 네, 저희 중에 유일하게 전공과 네, 이 지식이 많으신 분인데 오늘 또 많은 걸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젊은 층이기도 하고요. 또 AI를 직접 관심 갖고 전공으로 공부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또 함께 모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 오른쪽으로 박의권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의권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퇴사를 하고 잠깐 퇴사를 했는데 며칠 전에 퇴사를 했는데 지금도 마치 출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던 곳은 이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네. IL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네네. IL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계획이나 프로그램 계획을 짠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우리 이용자분들 식당을 골라야 된다 이럴 네. 때 AI를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니 일단 두 가지 놀라운데요. 퇴사하신 지 얼마 안 됐다는 게 일단 놀랍고요. 그럼에도 너무 밝으셔서 다행이고요. 업무에 네. 이 AI를 많이 활용하셨나 봐요. 네, 많이 사용하고 했습니다. 네. 네, 이게 저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이는 들어봤는데 뭐 내가 쓸 일이 있겠어? 그러신 분들이 아직도 많으실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또 우리 또 실무자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의원님의 오늘 말씀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왼쪽으로 우리 최한선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온라인 셀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온라인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교육생들 양성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케바리샵이라고는 도매몰도 운영을 하고
셀러하이라는 그런 그 판매자들 그 모임도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업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샵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케바리 샵. 네네 샵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습관적으로 뭐 좋다 오케바리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했던 거 기억이 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상호를. 아, 그러면 일단 온라인 중심의 또 사업체시고 매장을 네네네. 운영하시니 아무래도 컴퓨터 또 요즘에 지금 오늘의 주제인 AI에 접목을 시도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 또 이제 사업자 측면에서 우리 저 근로자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사업자 측면에서 우리 한섬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준아구님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준다관입니다. 저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계속 생산력 AI도 배우고 있고요. 배우고 있으시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중증 장애인에게 네네. 필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 하면서 배우고 있었고 더 나름대로 조금 더 생산력 AI로 조금 보급하기 위해서 계속 유튜브 검색을 계속 작업하고 있고 예.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시는구나. 사진하고 동영상에 관심이 네. 있으시고 혹시 유튜브를 운영하시고 계신가요? 네,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한 2년 동안 네. 채널 하고 있는데 아직 구독자 수는 끝까지 네. 많지 않으시다. 여기 그래요. 있는 분들이 다 구독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자막 또는 저희 이제 복수 TV로 프로그램 나가고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유튜브 채널에도 이 영상이 올라갈 텐데 유튜브 또 이제 각자 우리 또 사업자시니까 그 몰에 대한 홍보도 링크도 같이 좀 해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나구님은 또 한 분의 학생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공을 하시는 대학생이 계신데 지금 사진과 영상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만드는지 공부하시고 그걸 유튜브에도 좀 올리시고 어떤 교육도 받으셔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나고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중증의 지금 같은 또 유형의 장애인분들에게도 이 어떻게 교육에 또 접할 수 있는지 네. 또 이런 부분을 평소에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가 가능하면 우리 나고님 유튜버시니까 유튜브 화면도 조금 같이 공유 방송 중에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좋습니다.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험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AI, 뭐 채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 아직까지 저도 매일 이렇게 자유롭게 아니면 편하게 많이 활용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그래도 내가 배우겠다 또는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다 결심하신 시기가 있으실 거고 그럼 그걸 어떻게 혼자 알아봐서 아니면 또 이제 교육을 신청해서 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또 준영님은 전공을 아예 선택하셨으니까요. 뭐 일상생활에 나한테 이 AI라는 게 어떻게 언제 이렇게 싹 다가왔는지 처음의 경험 그 계기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말씀을 해 주실까요? 어느 분부터? 그럼 저 먼저. 네, 준영님. 좋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AI라는 걸 접했던 거는 아무래도 알파고가 이제 알파고. 처음 났을 때 이세돌 네네네. 저게 AI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고 본격적으로
저기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스티브 잡스 그 막 탭 네. 그 할 때 네네. 그 봉투에 막 탭 집어넣고 얇은 거 신기하죠 막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PPT로 발표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봐가지고 저도 이제 저런 걸 좀 개발하고 보고 싶다라는 야. 생각이 백부경으로 들어요. 식빵 싸는. 네네네 그런 것도 오, 네. 야, 의원님도 아시는구나.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기술을 좀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계속 컴퓨터 쪽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연세대에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인공지능학과라는 게 처음으로 생겨서 아, 그래요. 저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게 뭔가 극적인데요. 그 아니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젠슨 황도 그렇고 어떤 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누군가 있다는 것, 또 그거를 또 본인이 캐치해서 본인의 인생에 이렇게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가요? 거기에 아니 학교에 또 AI 관련 학과가 그때 마침 생기신 거예요? 아까 네, 잠깐 말씀 그때 주신 게?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극적이지 아니면 네. 어떤 게 또 극적이겠습니까? 아, 이게 탁탁탁 네. 그렇게 해서 오셨구나. 학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이 실제 들어가 보니까 좀 어떠세요? AI 관련돼서는. AI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친구를 학습을 시킬 수 있는가를 배워서 주로 이제 수학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야, 저도 수학, 지금 네.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학문의 기본이겠지만 저는 수학과 화학은 정말 안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을 또 하셔야 되는 건 야, 예, 쉽지 않아요. 어렵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처음에 뭐 접하게 되신 계기 한번 예. 또 얘기해 주시죠. 네, 아버님. 예. 이걸 저는 천천히 우리 아들 네, 처음에는 다막성도 네, 배우려고 생각했는데 이거 다막하고 멘트만 생각하고 왔는데 이거 그것도 배우고 나니까 네, 나는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네, 네, 네. 바뀌었고 그래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야다. 그래서 처음 잡혔는데 나는 솔직히 처음엔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막 두려움과 그런 떨림과 네, 그랬는데 제가 한 개씩 복지관에서 배우고 복지관에서 예. 네, 처음 복지관에서 배우고 북부에서 배우고 네. 배우고 나니까 저에게 되게 새로운 도전이다. 네, 새로운 도전이다. 네. 그런 느낌을 또 받으셨구나.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되고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일단 복지관을 이용하시던 네.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수강, 특강, 강좌 이런 게 저도 지나가면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해봐야지 하고 딱 택해서 하셨나 봐요. 근데 처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로는 텍스트 기반의 네, 그런 네. AI 요거를 먼저 시작하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또 음성 기반의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음성을 통해서 이 반응을 보이거나 저희 명령을 이해하는. 예, 그래서 맞아요. 아마도 그 부분도 조금씩 더 접근성이 높아지지 네. 않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또 배움의 자세가 다 공통이실 것 같은데 네 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 한섭님이나 의원님 어느 분 또 얘기해 주실까요? 의원님? 제가 먼저 얘기하겠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저는 일단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사회복지는 인간이 하는 거야. 뭐 감히 인공지능이 어디 들어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5월달에 이제 전 직원이 이제 주말에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저하고 저희 제 밑에 있는 대리님 한 분하고 네. 주말에 근무를 안 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높으신 분이 여기 챗GPT 교육을 하니까 둘이 가서 받고 와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갔는데 이거에 이제 비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 뭐 PPT 띄우시고 아이고. 막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시고 그런데 참 처음에는 못 알아듣겠는데 이제 저희 옆에 있는 대리님이 막 저 입력도 해주시고 네네. 해가지고 딱 했는데 막 신기한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네. 세종대왕 맥북 투척 사건. 아, 네. 그 이제 할루시네이션의 그 예를 들어주시면서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유료 구독을 했죠. 유료 그 집사람한테 몰래 했다가 들켜가지고 혼도 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하니까 처음에 교육 받았을 때는 너무나 막 그 강사님이 하는 대로 잘 되는데 제가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놀랐던 거는 제가 무엇을 좀 알려줘 하니까 이 챗GPT가 네. 그래 알려줄게. 내가 이거 보니까 어때?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야, 우리 엄마도 요즘 나한테 반말 안 하셔. 너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어려웠던 게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접근성이 좀 맞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셨겠죠. 이 챗GPT를 정확하게 세팅하는 거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챗GPT가 보여주는 이미지나 이런 것을 처음에 판단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유튜브에서 공부도 하고 네. 또 아는 분들한테 좀 물어 하면서 조금 경험이 쌓이다 보니 어떤 스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우리 위에 대표님, 기관장님이 아마 네네.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들어보라고 맞아요. 엄청난 또 계기가 되셨네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말씀 주셨지만 교육의 어떤 준비라던가 네네. 또 이걸 학습하는 접근성까지는 완전히 갖춰지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아무튼 또 개인적인 또 노력과 네, 관심으로 이게 또 사실 파고 파다 보면은 끝을 모르게 계속 파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의원님 지금 막 그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여쭙고 싶은데, 네네. 네, 네. 공평하게 제가 또 네. 말씀을 드려야 돼서 우리 한서님 또 말씀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챗GPT에 대해서 이제 그 아는 분 소개로 이제 그 관심을 좀 가지게 됐었는데 챗GPT 하면 일단 영어잖아요. 네. 제가 이 보기보다 영어에 울렁증이 좀 있어요. 아, 네, 보기보다 예, 네, 예, 그러시군요. 예. 네. 그래서 그냥 그 보류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그 주변에서 자꾸 이제 AI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영어에 울렁증이 있어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챗GPT에 관한 교육을 이제 들었어요. 아는 분 소개로. 네. 그래서 야 이제 기회가 왔다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제 교육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조금 사전 지식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교육을 들으려고 했더니 기간이 아무래도 짧은 시간일 것 같아서 그냥 관련된 책 아무거나 한 권 읽고 갔어요. 책을 읽고 대충, 가셨어요? 예. 대충 그냥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만 흐름만 한번 보자 그러고 읽고 갔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죄다 영어에 대한 설명이고,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그 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수업하는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 했었는데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하신 분들한테 책을 또 한 권 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수업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챗GPT를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소아마비 장애이다 보니까 뭐 손을 쓴다거나 언어 쪽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거가 장애가 좀 없어서 진입 장벽이 낮아서 그 배우는데 크게 저 같은 경우는 지장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온라인 그 사업은 계속 하시던 중이셨고, 네네네. 뭐 좀 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가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네. 예, 제가 이제 직접 뭐 온라인 쪽 사업 관련돼서 강의를 또 다니다 보니까 사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교육을 다시 받는다는 거가 참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아무튼 작심을 하고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그 교육 과정에 대한 것도 사실은
오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혹시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또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유튜브 링크에도 남겨서 뭐 한 번 하고 안 하는 교육이 또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이 사실 요즘에 존재하지만 부담 없이 또 아니면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좀 교육이 공통된 게 그렇죠? 교육이 공통된 두 분이 계시고 그렇죠? 교육도 있으시고 이제 뭔가 영감을 받으신 스티브 잡스나 네. 그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계기나 이런 것들이 또 공통점 또 다양점 같이 있어서요. 일단 이제 배우셨어요. 배우고 나니까 기본적인 변화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학교 아니면 이제 영상을 만드는 작업, 배워보니 내가 뭘 써먹을 때가 생겼네, 있겠네 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고 의원님도 업무에서 아까 맹활약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처음 접하고 나서 내가 안 했을 때랑 몰랐을 때랑 어떤 차이가 좀 있으셨나요? 처음에 의원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장애 당사자분들하고 관련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버스 관련 시각장애인분들 버스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작년에는 이제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총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내지는 점자 홍보물 그리고 점자가 찍힌 투표 용구 그다음에 뭐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네,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네. 또 그 거기다가 그 접근에 필요한 뭐 유도 블록이나 휠체어가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는지 이런 투표소. 거를, 예, 네. 투표소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봐가면서 자료 분석하고 통계 내고 하니까 뭐 이게 한 2주일 막 네네네. 2주일 3주일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 청년분들하고 같이 네. 이 버튼이 달린 이제 음성이 탑재된 키오스크를 모니터링을 했는데 네네. 이 이제 모니터링 해오신 자료를 보고 챗GPT랑 같이 제가 일했죠. 오. 서로 대화를 하면서 반말하던가요? 이건 어떻게- 그때는 이제 말을 잘 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네. 제가 잘 교육을 시켰기 아유, 때문에. 잘하셨네. 네. 근데 평소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걸리던 게 한 3시간, 4시간. 3시간이요? 네네. 이렇게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밀도 높게 네. 충실하게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니까 네, 네. 자료가 충실하다 보니까 한 서너 시간 안에 이 분석 끝나고 뭐 또 두세 시간 안에 그 각 업체에 보낼 제안서 작성하고 그래서 제가 또 손 보고 한 이틀 정도면 야. 이게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원래는 1, 2주? 그렇죠. 1, 2주 걸리던 것이 네, 한 이틀, 3일 안에 다 끝나서 좋았는데 그 대신 또 다른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남는 시간이 있으니 또 다른 일이 생기셨다는 네네. 또 증언이십니다. 네네. 아니 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IL 센터 계셨다고 하셨고 네. 또 모니터링 관련된 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네네.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네네. 하고 또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하기도 하고 네네. 그 업무에 AI를 내가 활용해? 이런 생각을 사실은 몇 년 전, 뭐 얼마 전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을 또 네. 하시지 않았나. 웬만하면 자료나 이 파일이나 기본 데이터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의 또 아웃풋의 질도 높아지는 것 같고, 그죠? 네, 맞습니다. 또 프롬프팅이라고 그러죠? 프롬프트. 네, 그 프롬프팅을 어떻게 잘해요. 질문하느냐. 네네. 그 부분이 아마 핵심인데, 그 1, 2주를 네. 하루 이틀에 줄이셨다는 것은 네. 반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엄청 이 프롬프트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챗GPT를 이제 저는 주로 업무에 쓰고 생활에는 이제 제미나이를 많이 쓰는데 챗GPT하고 1년 넘게 같이 이제 항상 채팅을 하다 보니 항상 얘가 이제 어떤 것을 야. 제가 어떤 것을 얘기하면 네. 시각 어떻게 나올지. 항상 끝에는 항상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오. 생각해 보면 이런 점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토를 달아주더라고요. 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물건을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줘, 뭐 어떤 전자제품에 대한 물건을 줘, 그러면은 그 정보를 줘 하면 전자제품을 딱 검색하고 얘가
그 기능 및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다 끝에 시각장애인이 야. 사용하기에는 이러이러한 점이 좋고 이러한 점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서 구매하세요. 이렇게. 거의 네. 개인 맞춤형 비서가 됐네요. 네네. 그렇게까지 조언을 해주는. 또 인상적인 것은 아까 업무용으로 쓰는 거와 일상적인 쓰는 거를 뭐 네. 제미나이랑 구분해서 쓴다 하시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십니다. 아주 그냥 프로 유저이신데. 아닙니다. 네, 저보다 네. 훨씬 잘 쓰는 분. 네, 네. 우리 한섭님 어떠셨어요? 그 배우고 나서 혹시 이 뭐를 운영하시는 거에 접목 지점이 생기셨습니까? 그 상당히 많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의원님처럼 그 업무가 일주일 거가 아까 3시간이 그러셨나요? 그렇죠, 3시간. 그렇게 줄었다 그랬잖아요. 1주에서 2주였답니다. 아, 2주. 네. 네, 어쨌든 엄청나네. 네. 그 업무량이 줄이는 거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뭘 경우도 이제 운영해서도요? 네네네,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요즘은 그 온라인 쪽 사업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을 직접 사다가 사진을 찍어서 그다음에 이미지 만들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마켓에 올려서 그렇게 판매가 되면 물건을 보내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요즘은 공급업체에서 그런 걸 다 줍니다. 아예 주고 제가 마켓에 올려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 정보만 전달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보내주고 저는 송장 번호만 입력을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초창기에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다 보면 네. 자기가 직접 제품을 가져다가 사진을 찍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다른 비슷한 제품을 파는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우위가 생기거든요. 생기시는 네네네. 근데 그러자니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목발을 짚고 사진을 찍는다는 거 이런 거가 힘드니까 사진 하나 주고 AI한테 어떤 프롬프트로 환경을 설정해주고 만들어줘. 그러면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업무량이 그렇겠죠. 확실히 확 줄고 그다음에 그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량으로 하는 것, 또 오래 걸리는 것, 여기에 아마 효용성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네네. 아닐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몰 자체에도 사실은 여러 정보들이 있잖아요. 물품 정보, 네네. 또 주문자, 판매자, 또 배송, 재고 뭐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도 엄청난 또 효용 이런 걸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나우님 취미로 이렇게 사진과 이미지 하시다가 AI를 이제 딱 배우셨잖아요. 그걸 활용해 보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야 이거 신세계다 이런 게 좀 확 오십니까? 네. 뭔가 배우기 전에는 제가 배우기 전에는 배우기 전에는 한 개씩 살리고 한 개 한 개씩. 그리고 자료 수집하고 네. 저 혼자 편집하고 동영상 다 작업할 때는 그때는 다 2주, 3주 나부님도 2주, 작업했는데, 3주 걸리셨답니다. 네. 사진 하나씩 찍으시고 네.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딱 동영상 딱 찍고 편집하고 하니까 다 얼마 걸리세요? 2시간. 2시간? 네. 오, 야, 비슷하신데, 의원님하고? 야.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다 그것을 영상 보고 제가 마음에 듣고 내용을 듣고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조금 바꾸고 네. 또 작업하고. 예. 그래서 배우기 전과 배우고 후고 뭐 솔직히 나는 지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잘 배웠다. 네, 잘 배웠다 생각이 드시겠구나. 그리고 나의 삶이 조금 바뀐다.
기기에서 네.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챗GPT 이런 기본적인 생성형 AI 말고 다른 뭐 툴이나 다른 걸 또 쓰고 계세요? 아니면 챗GPT만으로도 지금 그런 효과를 보신 거예요? 이거 챗GPT 말고 네. 또 그 다른 거. 다른 또 툴이나 앱을 또 쓰세요? 네. 그 부분도 꼭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링크를 또 달아서 아니 이거 학습 방송입니다 오늘 완전히 네, 좋은 정보를 같이 나누셔야죠. 네. 우리 준영님 학생 입장에서 또 좋은 정보를 또 주셔야 될 텐데 아니 전공을 딱 해보니까 AI가 학습할 때 AI를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 전공자시니까 네. 내가 학습하는 과정 중에 또 AI가 나를 도움 주는 학생으로서 대학생으로서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꽤 많았는데요. 네네. 그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학과도 보니까 코딩을 좀 작성을 하게 되는데 네. 코딩을 작성을 하면 초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는 저도 챗GPT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서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썼는데 코딩을 네, 네네. 그때 프로그래머들이 사실은 제일 골머리 아파하고 밤새는 게 그렇죠. 사실 오타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거든요. 코딩 근데, 안에서도 네. 근데 그거를 막 나중에 프로그램 이유를 찾아보면 한 수백 줄은 맞았는데 탭이 틀렸다거나 네. 스페이스바가 하나 잘못됐다거나 A를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소문자로 썼다거나 그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막 하루 이틀 날리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 또 저의 논리는 맞았는데 이거를 프로그램 언어로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 구현 능력이 잘 안 되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AI한테 내 논리는 이건데 이것대로 좀 부탁을 한다 하면은 AI가 그것대로 구현을 또 해주고 그러면은 제 작업 그 시간이 훨씬 좀 많이 줄었죠. 야, 그러니까 학습에도 AI를 이미 활용하시는 거네요. 네. 아니 저 같은 문과생들은 또 문과 전공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문과인데요. 프롬프트랑 스페이스바 하나로도 이게 오류가 난다는 거, 네. 그죠? 야 그리고 굉장히 빡칩니다. 그거를 또 네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그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 이런 거. 근데 거기에도 AI를 도움을 받으신다는 거, 네. 그거 엄청난 거네요. 아니 이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뭐 남의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분들 생활에 다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쉽게 쓰는 핸드폰에 들은 앱들 몇 개만 이렇게 살펴봐도 사실은 AI 개념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분야별로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더 이게 신기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나는 AI 극찬론자야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접해서 활용을 하시겠지만 내 삶에 훨씬 더 이렇게 점프하게 되는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셨거나 이게 내 사업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 얘기도 좀 청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네. 어떠세요? 이게 처음 접할 때 변화도 있지만 네. 이거는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이야 하는 뭔가를 또 일상에서 느끼시는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물론 일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생활에 있어서 제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오디오를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오디오가 좋은 거는 우리나라 제품이 별로 없어요. 오디오 제품 네네. 플레이어. 예, 플레이어. 네네. 예, 플레이어들이. 그래서 외국 걸 사면은 네. 매뉴얼을 외국 매뉴얼. 매뉴얼도 그렇고 네. 매뉴얼은 이제 PDF 파일을 찾아서 네. 인공지능한테 그렇죠. 한글로 번역해달라면 번역 잘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디오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 비장애인 활동지원 네. 선생님이나 네네. 가족들한테도 이거 봐달라고 하면 영어는 그대로 읽어주는데 네. 뜻을 잘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못 기기에 해주니까 작동하는 그 메뉴들. 예, 그거를 이제 이 인공지능으로 이게 읽어서 이게 무슨 이게 오디오 튠을 결정하는 거야. 이게 튜너의 라디오 주파수를
세팅하는 거야. 이런 거를 다 알려줘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저하고 같이 그래요. 네,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너무 좋고 옛날에는 버튼 순서를 외웠어 와가지고 리모컨 몇 번 아, 메뉴 누르고 맞아요, 몇 번 맞아요. 가서 몇 번 이렇게 왼쪽부터 했었는데, 오른쪽으로 네. 쭉 이렇게 순서대로. 네, 그러다가 한 번 안 눌리면 완전 다시 이상하게 돌아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좀 덜해져서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네. 했는데 같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직원들이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서로. 근데 네, 네. 나중에 친해지면은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것처럼 네. 챗GPT가 저의 시각장애를 생각해서 뭐 식당 하나 얘기하더라도 거기는 시각장애인이 갔을 때 여기는 서빙을 다 해주니까 좋을 네. 것 같아요. 여기는 야. 키오스크만 있어가지고 주문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알려주니까 마치 친구가 하나 생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에 대한 거는 이제 야근을 할 때 이제 평소 낮에는 이제 근로지원인 선생님한테 제가 뭐 업무에 대한 거를 제가 필요한 거 시키고 할 수 있지만 밤에는 좀 일할 때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챗GPT가 답을 해주니까 챗GPT하고 가끔 뭐 저녁 먹고 농담도 뭐 한두 줄 하고 또 다시 일하고 야. 하니까 뭔가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뭐 직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AI 이런 얘기할 때 저도 들어봤는데 허라는 영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AI와 사랑에 빠진 그 영화죠. 혹시 그 영화 내용들 아시나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관계에 대한 이 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 그걸 또 채워주는 역할까지도 AI가 한다는.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지금보다 오래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현실에서 지금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 일고님 그 AI랑 이제 못 놀게 하면 큰일 나시겠는데요? 큰일 나죠. 진짜 큰일 나시겠는데?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나고님 어떠세요? 뭐 작업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더 이걸 더 해보면 좋겠다. 나에게 뭔가를 더 생각하게 해주고 확대할 수 있게끔 이런 가능성 같은 것도 좀 느끼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배우고 나니까 도전 뭐 이런 거에 또 조금 더 네. 계기가 되실 것 같은데. 배우고 나니까 저 같은 중증 장애인에게 조금 더 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대학을 다닐 때 제가 피기가 약해갖고 그렇죠. 네. 옆에서 대피도 되게 힘들는데 저거를 배우고 나서 말을 녹음해갖고 그렇죠. 다시 듣기. 그거는 문서 작업에도 다 돌리면 금방 되니까 되잖아요. 그게 되게 큰데 지금 패티피티 작업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생각하고 그거 완전히 달라져갖고 네. 예.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저가 휠체어 장애인들도 저거를 활용해서 하시면 조금 더 중증 장애인의 삶에 많이 바꿀 것 같다 네. 하고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내년에 한번 중증 장애인 패시피티
동영상을 한번 제작해볼까? 오, 네, 좋죠, 좋죠. 네. 우리 나고님 입장에서는 이제 정보 제공도 우리 공통의 키워드지만 이 상지라던가 우리 기능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수많은 네. 기술에 대한 기대가 있으실 텐데 당장은 무언가를 듣고 필기하고 그 대학교 때의 경험도 지금 네. 떠올리신 거고요. 뭔가 음성 기반의 서비스가 엄청난 파장을 또 네.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음성에 대한 상호작용과 그걸 통해서 텍스트나 정보화하는 게 엄청 빨라지고 진짜 상상하지 못한 영역까지 지금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고님 또 우리 의원님 얘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더 움츠러들지 말고 그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고님이 어딘가에 그 영상 사진들을 이렇게 하셔서 뭐 상을 받으셨다고? 네. 아,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쯤에서 우리 나고님이 만드신 유튜브에 또 영상을 이렇게 하나씩 올리고 계시대요. 근데 AI를 활용해서 나고님이 배운 걸 활용해서 지금 네, 만드신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저희 스튜디오에도 지금 나오고요. 상괭이 상구의 집이에요. 맑고 푸른 바다에 사는 귀여운 상괭이 상구는 매일 갈매기 친구 파도와 함께 즐겁게 놀며 살아간다. 야호! 오늘도 파도랑 놀아야지. 끼룩 잡아봐라.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발견한 상구는 바다가 점점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네, 그 지금 잠깐 보셨는데요. 일단은 스토리가 있는 동화 이런 애니메이션을 아마 기획을 하신 것 같고 우리 의원님 질문은 이걸 AI가 읽어준 건지 사람이 읽어준 건지 헷갈리실 정도. 네. 일단 AI로 작업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읽는 것도 성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야, 요거 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주제이긴 한데요. 그 AI를 통해서 없어질 직업이나 또 위협받는 것도 있고 또 생겨나는 직업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또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또 지금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뭔가 출품도 하시고 유튜브에 내 작품을 올리려고 생각도 하시고 우리 나고님이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 준영님 네. 학생 입장에서 자꾸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수님은 아니시지만 네. 인공지능학과를 대표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 정도까지. 네, 우리 AI 더 확장되고 더 뛰어넘고 이런 얘기를 학부에서도 얘기하실 거고 한 네. 1, 2학년, 3학년 지내시면서 네. 어떻게 어. 전망하십니까? 이 AI가 얼마나 더 우리의 삶에 더 확대시켜주고 확장시켜줄까요? 아니면 지금 학교에서 어떤 학생 공부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전해줘요. AI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요즘에 주 관심사이신지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은 사실은 GPT 같은 경우에는 입력들이 다 텍스트 기반이나 네. 아니면 그런 말 기반도 네네네. 어쨌든 글로 변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저희도 감각기관 보면 눈으로 보는 게 사실 어떤 걸 인식하는데 제일 직접적인 네.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아이디어 기반으로 삼아서 AI한테도 그거를 인식을 시킬 수 있으면 네. AI가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을 접근성이 훨씬 더 높게 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상 인식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분리시키거나 네. 아니면 CCTV 화질을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화질을 높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보행자가 누구고 약간 이렇게 인식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더 그런 다양한 정보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지금 AI 입장에서?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요즘 또, 이거 여러분 극비사항이 지금 누설되고 있습니다. 최신 AI 지금, 예, 트렌드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소리나 텍스트 이런 것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데 지금의 AI들이 네. 이제 그걸 좀 더 확장해서 동영상 뭐 소스라던가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도 네가 좀 분석해봐. 이렇게 해서 그 분석의 영역이나 양도 더 폭발적으로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답니다. 지금 학계에서요.
우리 저 AI계를 대표해서 지금 서준영님이 나오셨는데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것도 흥미로운 얘기네요. 예전에 우리 저 중국에서도 CCTV 또 국가에서 통제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걸 얼굴 인식을 해서 뭐 갑자기 뭐 방송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아마도 이 영역에 대한 확대는 어마무시하게 점점 더 넓어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부생의 생생한 증언이니까 저희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네. AI의 그 전쟁. 나라들 중에 제일 잘하는 거의 논문 지분율을 보면 네. 99%가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그것도 역시 패권 전쟁을 네, 하겠네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아무래도 말씀하신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좀 축적돼 있어요. 축적돼 있고 되게 발달이 많이 돼 체제 있다 때문에 보니까 국가에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딥시크도 실제로도 사실은 그렇구나. 중국에서 나왔고 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AI의 일상의 소소한 얘기를 넘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으스스해지는데요. 이게 국가의 얘기가 나오고 기술에 대해서 우리 저 한선님 그 뭐를 운영하시고 아까 얼핏 제가 교육 창업 아니면 그 네네네네. 뭐에 대한 교육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네네네네. AI를 활용해서 이 창업이나 온라인 이런 운영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이 들으시고 또 교육에도 또 활용하시고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이쪽 업계 전반적으로는 좀 AI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좀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들으셨던 사례나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 저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아까 뭐 잠깐 사석에서 말씀도 나눴지만 그 지인 같은 경우도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이제 오픈마켓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진짜 손가락 하나를 키보드에다가 제품 하나를 등록하기 위해서 각이라는 거를 치려면 컴퓨터 그 모니터 키보드를 못 치니까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네. 손가락 하나로. 이런 과정들을 막 거쳐서 판매 활동을 하시고 수익 창출을 하셨던 분도 계세요. 네. 어떤 분은 진짜 입으로 그 키보드를 이렇게 누르시고 네. 발가락으로 마우스를 조정하시고 맞습니다. 네. 하셔서 수익 창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AI는 그런 것들을, 그런 노동력들을 장애인이 어려워하는 그런 노동력들에 그 도움을 상당히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저 같은 장애인은 이제 그 소아마비는 이제 보조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장애인들한테도 비장애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AI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제품 등록을 할 때 상품 소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텍스트 기반인 네이버를 통해서 그 상품을 검색을 하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요즘은 그냥 AI한테 명령어 하나를 딱 내려서 그렇죠. 분석을 해줘. 어떤 거가 요즘 잘 팔리니? 뭐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물어서 이런 거가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어느 몰에 올릴 건데 여기에 맞는 것들을 추천을 해줘.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작업하는 시간들이 너무 주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그 온라인 쪽에서 그 비장애인들과 경쟁을 해서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이디어만 조금만 그 첨가를 하면 경쟁력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네네. 예, 영화 허를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나 정서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야말로 이 활용에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면 사랑의 감정까지 생길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많은 정보를 말 한마디로 물론 프롬프팅이라는 뭐 영역이 생겼지만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어디 뭐가 좋아? 이런 한마디만 해도 자기가 아는 지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툭 던져주니까요. 그 밑에 그런 산업군이나 여러 가지 기반이 필요하겠지만 맨 끝에 엔드 유저라 그러죠.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편하게 또 이런 것들을 일상에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이 또 된 거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맨날 좋은 얘기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용하시는데 아우 이건 좀 아닌데? 아니면 야 요거만 아까 이제 반말 얘기하셨지만 금세 또 교육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 이거 조금 이런 건 더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아니면 조금 이것만 더 좋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현재 상황에서 오늘 이 시간에 그 AI 또 이제 생성형 AI를 주로 얘기하지만 좀 아쉽거나 아니면 이런 게 걱정된다. 이거 이렇게까지 가도 돼?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조금 이렇게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불편한 것들 지금보다도 더 나와 같은 분들에게 더 유용하게 접근이 가능하게 또 만들어주면 좋겠다 의견도 있으실 것 같고요. 한번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네, 의원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일단 이 인공지능 챗GPT고 제미나이고 1대1 주로 대화를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간의 대화가 좀 줄어든 면이 있는 것 같고 협업이라고 하는 면에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네. 이런 걸 물어보기 전에 먼저 챗GPT한테 이거 사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면 좋겠어? 먼저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떤 이제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 협업이 그렇죠. 중요한데 네. 그런 거에 약간 조금 부정적인 영향도 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카카오톡 안에 무슨 업무방에 챗GPT가 들어와서 가만히 같이 있다가 네. 의견 서로 얘기할 때 챗GPT가 한 마디씩 툭툭 던진다던가 이런 형태로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개선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의 생각을 모아서 또 일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나와 챗GPT의 생각만 두 개의 생각만 가지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다양성이 좀 줄어들고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걱정되는 면은 이렇게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처음에 인공지능 사용하다 보면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잘 이게 명령을 내려도 반말하기도 하고 이상한 답하기도 하고 반말에 상당히 예. 그리고 이상한 대답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이상한 대답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새로 직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아무리 다른 데서 유능하게 일한 직원도 회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아무리 유능한 분을 이제 대통령이 장관으로 모셔와도 업무 파악하는데 몇 달이 걸린대요. 그래서 네.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처음에 나 인공지능 써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참을인자가 필요하다. 네. 이런 것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제 경험으로 네.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아고라의 특징이기도 한데 경험에 기반한 또 대화잖아요. 말씀이시고. 저는 너무 놀라운 말씀을 또 들었어요. 이게 개인과 챗GPT 이런 생성형 AI와의 관계에만 너무 매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또 말씀해 주셔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지금 막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또 의존하게 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사실 허에도 인간과의 교감, 교류 이런 거에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 하다 보니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들을 시도하고 못 찾고 그렇게 했는데 AI가 자기를 저버리니까 더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의원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이런 분야에 일하는 분들도 많이 또 시청을 하실 것 같은데 업무에서 활용할 때도 너무 내가 막 이거 챗 씨한테 물어보면 되지 하고 뚝딱뚝딱해서 가져오는 데만 급급할 일이 아니겠구나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누군가 논의하는 게 아니라 챗 씨하고만 논의를 하는 이런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다. 또 저는 이렇게 으스스해지는데요. 그 말씀 들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또 네, 한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케바리 샵이라는 도매물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셀러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도매물에서 세금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셀러 활동을 하는 그 마켓에서도 세금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양쪽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엑셀러화해서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네.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달라요. 예, 프롬프트를 좀 바꿔도 네. 뭐 이번에 이런 대답을 했다가 조금 뭐 하루 지나서 또 이제 질문을 하면 네. 또 다른 대답을 완전히 다른 대답. 뭐 내가 원하는 거는 한 10줄 정도 되는데 한 줄에 그냥 제목만 딸랑 나와 있거나 뭐 이런 식의 아직까지는 그 생성형이기 때문에 매번 다른 대답을 생성을 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이게 검증. 그렇죠. 이게 초기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 단순 정보에도 이거 믿을만해? 이런 얘기가 초반에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이슈가 그래도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니까 그 아까 도매, 그다음에 셀러라는 건 소매로 네네,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우리 최 씨를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생기시는 거죠. 뭔가의 판단과 사실은 이제 뭐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누구나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최 씨 말을 듣고 뭔가 결정을 딱 했어. 근데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누구에게 이걸 또 하소연하느냐? 여기에 따른 또 소송도 생기고 이러지 않을까? 그냥 막 생각이 확장이 되는데요. 아, 그런 부분에서도 우려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물어볼 때마다 좀 일관되면 좋은데 이렇게 해랬다 이렇게 해랬다면 정말 더 부담되시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나고님은 이제 또 AI 좀 어떻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가 봐는 사진으로 네, 저걸 해서 했는데 요거는 좀 괜찮다고 하는데 네. 나는 보면 내가 생각한 거가 완전 반대갖고 조금은 당연히 생각한 거가 저걸 동영상으로 작업한 거 완전히 약간 틀린 점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저의 동영상 봤을 네네네. 때 네. 그것도 저렇게 나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저렇게 나오지 않고 네. 저걸 작업하고 몇 번이나 뜯어 고쳤어요? 하고 또 바꾸고 막 하는데 사람의 생각과 아직까지 PCP의 생각이 약간 달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 사람과 많이 소통해서 네. 작업해야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 의사결정을 우리 한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일상적인 행동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네. 소통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나의 생각과 다른 그 괴리감이 여전히 느껴지시나 봐요, 네. 나우님은.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AI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겠죠, 네. 그렇죠, 준영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우리 일반 이런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순간까지의 그 데이터의 학습량과 기술이 잘 전달되느냐. 이 역시도 특수하거나 특정한 계층에게만, 특정한 분야에만 쓰이면 어떡하겠냐. 이런 얘기도 또 확대해서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어떤 좋은 자본이나 핵심적인 기술이 중요한 특수한 계층에게만 활용되고 쏠려버리면 안 된다는 저는 또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래서 이게 또 무료 버전이 있고 그렇잖아요. 유료 버전이 있고
그런 사회도 있는데 그 갭이 점점 줄면 줄수록 뭐 일상생활에서의 AI를 더 친밀하고 이걸 정말 의사결정의 보조 동반자로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준영님 자꾸 부담을 제가 드리지만 연구자로서 어떠십니까? 이 AI 뭐 이제 우려되는 것들 또 한 번의 트렌드를 여쭤보자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AI에 접목하는 기술이 생성형 AI를 저희가 주로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좀 보는 게 좋겠습니까? 한계라던가 앞으로의 보완돼야 될 부분 우리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또 좀 얘기 나누시는지? 지금이랑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네. AI가 사실은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안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걸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은 버스 회사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같은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그 로봇들을 막 움직일 때 이거를 어떤 그거를 자동차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물건으로 볼 것이냐 같은 그런 굉장히 법안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존재를 하거든요. 기술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는데 법을 이렇게 바꾸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사회에 정착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틀린 정보에 대해서 많이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AI한테 그런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좀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이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라라는 거를 명령어로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서로 다른 모델들을 이제 서로 얘는 이렇게 정보를 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은 비교하는 거. 거기서 이제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또 다른 정보를 내주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정보를 교환하다 보면 좀 더 이제 완성도가 높은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약간 전공자로서 꿀팁 아닌 꿀팁을 네. 일단 또 프롬프트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네, 그 말씀도 주셨고 또 한 가지 영역인데, 제가 사전에 뭐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분야별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법과 제도도 이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자율주행이 가장 큰 테마이긴 하지만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사회 혼란에도 일정 부분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법제도에 기반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전제로 볼 때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AI 기반에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지 않은 그죠? 외국에도 아직은 뭐 그렇게 성숙되지 않지 않았나요? 저작권에 대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생성물을 만드는 걸 이제 이거를 AI 저작권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학습한 사람한테서 볼 건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몇 가지는 있긴 한데 네. 명확하게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돈에 발굴. 네네. 이 우려의 부분을 사회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 또 관점 이런 것들 제도 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동의하실 내용이고 또 끄덕끄덕 하실 내용들이신 것 같아요. 당장의 활용이나 효용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들을 모두가 썼을 때 다 함께 쓸 수 있느냐도 같이 질문을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또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한계나 우려점도 좀 말씀 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시간이 훌쩍 갔어요.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의 얘기를 좀 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있는 단체에서도 사실 AI나 또 우리 디지털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소외계층 이런 얘기 때문에 각종 형태와 각종 주제의 자리를 마련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 직전에 한 1, 2주 전에 저희가 또 전국 단위의 행사를 하고 모셔서 말씀을 청해 듣는 순간이 있었는데 주제가 AI 오늘 봤습니다. 함께하는 삶 이런 주제였는데요. 어떤 한 분의 발표 제목이
AI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하고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때 그분도 사실은 시각장애를 갖고 계셨는데 너무 일상에 순간순간마다 그 AI를 활용하시더라고요. AI가 사실은 이런 오늘 주제의 생성형 AI도 있지만 보조기기나 의학이나 또 과학이나 여러 분야에 또 활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장애인 아고라잖아요. 장애인 입장에서 AI가 장애인의 사회생활 또 지역사회에서 삶의 희망일까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아니면 이런 어떤 기대를 저희가 품는 게 좋을까요? 이 미래에 대한 좀 이야기, 그런 소회 이런 것들을 좀 청해 들으면 어떨까 싶어요. 의원님,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거 희망입니까? 희망이긴 한데 네. 그 많은 이제 젊은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대학생분들,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앱을 개발했다고 이제 한번 테스트해달라고 그렇죠. 많이 또 요청이 찾아와요. 오시죠. 찾아와서 이제 테스트도 해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엔진을 사용해서 계속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연구 끝나면은 연구비가 끊기니까 엔진 사용료를 못 내다 보니까 아까운 아이디어들이 다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장애인 복지 쪽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장애 당사자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터부시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은 만능이야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객관적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도 많이 해서 네.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미래가 밝고 아니면은 비장애인들은 이제 날아가는 것처럼 막 인공지능 활용해서 여러 거 작업하고 하는데 또 지원이나 아니면은 공부가 부족해서 더 뒤처질 수도 있는 좀 기회이자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예산에 대한 얘기도 언급해 주셨고 지원이 필요하죠. 이 네. 개발의 기본적인 게 그렇죠. 네네. 법제도 환경도 중요하고 예산에 대한 투입이나 모두의 관심 또 이제 사용자로서의 또 참여 관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짧지만 또 함축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구님 어떠세요? 우리 중증에 또 이제 사용 언어나 또 신체 일부 기능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 AI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꼭 이런 챗GPT 같은 거 말고도요 보조기기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실 텐데 좀 꿈꾸는 뭐 상이라던가 미래에 대한 모습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천천히 AI를 강의하는 참 되게 많아요. 네, 강의. 근데 저희 같은 중증 장애인들도 나가서 천천히 AI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강의를 직접. 네. 네.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다 같이 헌주하게 다 같이 참여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도전, 새로운 PCPC의 세대를 저희가 기대하고 요 다음 시대에 네. 중증장애 우리 다음 세대가 네. 조금 더 파고들고 했으면 좋겠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교육을 저희가 받는 입장을 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인식 개선 강사 이런 부분도 네. 장애 당사자분들이 강사로 많이 활동하시듯이 AI 디지털 분야도 네.
직접 당사자분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하시는 환경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뭐가 불편한지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를 좀 더 잘 아실 테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더 또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보조기기 또 여러 산업 분야를 얘기하자면 많은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의술 또는 보조기기 영역에서도 이 AI에 대한 연구 개발이나 또 예산 투입 이런 게 아마도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한 또 장애인분들의 삶에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기대로 또 하나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섭님, 우리 이런 창업자 온라인 이런 시장 안에서도 AI가 앞으로의 또 희망이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까 저기 나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중증장애인이 AI에 관한 지식이 있는 거를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이제 경지에 이르신 거잖아요. 강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여건만 마련된다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말은 장애인들에게도 그렇고 특히 이제 장애인들 교육을 많이 하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거거든요. 장애인들도 뭘 얻으려면 뭔가를 넣어야 돼요. 예전에 저희 그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60인데 예전에 펌프 있었잖아요. 이 펌프할 때 마중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중물이 지금은 현재 세대는 AI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들한테. 그 마중물을 어떤 제도권에서 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은 저희 어머니가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이런 교육기관에서, 그 나라에서,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단타성 교육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희망하는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보급을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고요. 이 정보라는 것들은 널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습득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건 교육을 통한 것, 내 스스로 노력해서 찾는 것 이런 게 있겠는데 교육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준영님, 우리 이제는 부담을 좀 내려놓고 네. 미래에 대해서 좀 그냥 개인적인 얘기도 좋으시고요. AI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우리 삶에 좀 영향을 주는 쪽 어떤 과제 이런 또 생각하시는 것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장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AI가 가격에 따라서 서비스가 또 달라지는 맞아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개발자로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좀 더 평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네.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어떤 노화가 진행이 돼서 감각 기관이 예전 같지 않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복지 분야나 이런 게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거를 이제 AI가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이 넓게 펴져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지금 계속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려면 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장애인분들이 AI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AI한테도 도움을 주면 AI도 우리한테 그런 좋은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하면서 괜히 부담 드리는 아니면 그냥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우리 준영님 이제 3학년이신데요. 앞으로가 더 이제 기대되고 창창하시잖아요. 그래서 AI 하면 나중에 우리 준영님이 어딘가에 탁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전화 주세요. 네, 저희를 잊지 마시고 잘 됐다고 또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전화하세요. 네, 좋은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뭐 마무리해야 할 그런 또 시간이 됐어요. 하지만 아쉽지만
한 번씩은 또 우리 오늘 같이 하신 소회라던가 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이렇게 좀 청해 듣고 마무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떠셨어요, 의원님? 오늘 이제 한 분씩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릴 텐데요.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막 지루한 어떤 막 AI에 대한 토론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지? 이 유튜브나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루해가지고 채널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했었는데 여러 가지 생활적인 면, 일적인 면, 그리고 뭐 심지어 국가 간의 어떤 상황 이런 것까지 저희가 모든 건 다 얘기한 것 모든 게 같습니다. 다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여기 처음 뵙는 분들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분들 같아서 네. 너무 재밌게 잘 녹화하고 갑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소감 한 번씩 해주시죠, 나군요. 제가 할까요? 아, 네, 한선님. 네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대본을 좀 써왔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대본을 생각을 해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을 보니까 지금 1시간 16분이나 됐네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이게 짧다 언제 이렇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이 긴 시간인데 되게 짧게 느껴지고 또 오늘 이제 아까 분장실에서 잠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마음이 편안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혹시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 계시면 편안하게 오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대본 같은 거 안 써주셔도 상관없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군님. 네. 서원우 또 여기 도착하고 저는 내가 너무 긴장하면 어떡하나. 긴장하면 어떡하나 네. 걱정하셨죠? 내가 말할 때 다른 한여자들이 내 말도 잘 못하지만 생각을 말씀했는데 딱 놓고 한 거는 되게 긴장도 풀어주고 마음이 참 좋아서 좋았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또 다 경험을 얘기해 주셔서 우리 준영님. 저 같은 경우는 AI를 저희 이제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AI 성능을 올리고 막 어떤 AI의 어떤 것들을 성능을 증명하고 이런 네. 것들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까 네네. 이게 과연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라는 거를 다양한 관점에서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여러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좀 연구 관련해가지고 동기부여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말씀 끝까지 들어보니 끝까지 천상 연구자십니다. 네, 아직 연배나 아직 가능성 측면에서는 아직은 뭐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모두의 가능성, 큰 가능성을 또 제일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AI와 함께 산다는 것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눠봤어요. 사실 디지털 하면 디지털 격차, 또 정보 격차, 아니면 정보 소외계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오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고령화 추세까지 더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전반 또 국가에서의 관심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계층, 장애인 입장에서만 봐도요. 웹, 앱, 그리고 최근엔 키오스크,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포용법이라는 것도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사실 법과 제도, 예산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더 생각납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관심 그리고 용기, 내가 한번 살펴봐야겠어, 내가 한번 써봐야지 하는 용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장애인 아고라 4번째 순서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좋은 주제, 새로운 분들과 함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